대학 꼭 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가야 한다면 저희 이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컨설턴트 이쌤입니다. 정말 잘생긴 게스트 모셔왔는데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대학교 14학번 최민섭이고요. 소프트웨어학과를 나왔고 현재는 현대자동차에서 클라우드 기술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이제 나오셨는데 네, 어떤 전형으로 이제 들어가셨나요? 저는 정시로 입시를 했어요. 수시는 제가 내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생각도 못했고 정시에만 올인을 했습니다. 내신이 몇 등급이셨죠? 내신이 진짜 기억도 안 나는데 최대 7등급이었을 거예요. 7등급이요? 네. 아, 그때면 근데 네. 입학사정관 전형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몰랐고 제가 음.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네. 그냥 수능 저희가 국어랑 영어 이런 과목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떼는 데만 이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만약 대학교에 그 잘생긴 전형이 있었으면은 아, 특채로 뽑혔을 텐데 수능으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네. 그 수능 성적이 몇 등급이셨어요? 제가 재수를 했어요. 4131이 했습니다. 4131이면은 지금 네. 수학이랑 과학에서의 네. 1등급이라는 건데 네, 그러면 수학과학 공부법도 따로 있었을 것 같고 네. 또 본인 자신만의 뭔가 특별히 이거는 진짜 학생들이 이거 본받으면 점수 오른다 이 공부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있었나요? 좀 특별했던 경험? 특별했던 경험. 일단은 제가 사원 자체가 조금 특별했는데 이제 남들은 보통 같은 경우는 3년 내내 조금씩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재수를 하면서 8개월,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다 떼야 됐기 때문에 좀 선택과 집중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학을 예를 들면은 되게 어려운데 잘 안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배점이 높게는 나오는데 뭐 나오면 모두가 틀린 문제 이런 거는 깔끔하게 걸렀어요. 오. 진짜 깔끔하게 거르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 배점 제일 높은 게 3점인가요? 4점인가요? 그게 4점이죠? 4점. 네. 4점짜리 문제를 처음에는 아예 쳐다도 안 봤어요. 그리고 그때 선생님을 잘 만난 게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4점짜리가 그냥 4점짜리가 아니라 2점, 3점짜리들의 문제들의 어려운 조합일 뿐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2점짜리 먼저 정말 많이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이 부족하니까 많이 풀었습니다. 근데 많이 풀다 보니까 경험치가 쌓이고 노하우가 생겨서 4점까지 좀 운 좋게 풀지 않았나. 그 많이 풀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주관적인 요소인데 아, 네. 어떻게 많이 풀었죠? 제가 그때 기숙학원에서 재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노트를 나눠줘요. 그러면은 한 페이지에 딱 2문제만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준 노트가 있는데 그게 꽤 두꺼운데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제 거의 그 학원 내에서는 제일 많이 풀었어요. 문제 수만 따지면. 그러니까 초반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많이 풀어야겠다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좋은 방법 아니고요. 근데 저같이 기초가 너무 없을 때 그거를 억지로라도 좀 다져야 된다, 빠른 시간 내에. 그러면은 좀 기계적으로라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기초가 없는데 그렇게 짧게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이 나올 수가 있군요. 네, 일단 운이 뭐 이거는 운도 작용을 하잖아요. 운 723인데 근데도 제가 그래도 제 장점으로 그거를 생각하는 거는 일단 많이 푼 것도 있었는데 복습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좀 분석을 좀 깊게 하는 타입. 그러니까 답안지 보고 그냥 풀고 넘기면은 절대 제게 아니거든요. 뭐 다들 공감하실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푼 것도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처음에는 4일 뒤에, 나중에는 7일 뒤에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둬가면서 복습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 기백에서 어떤 걸 쓴다라고 하면은 이 어떤 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지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수학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학 같은 경우도 1등급을 받았는데 네. 원래 과학도 못 하셨죠, 현역 때는? 과학은 현역 때 진짜 아예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짧은 기간 동안 네. 그 과학 과목을 잡을 수 있었던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알려주세요. 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4개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높은 점수를 주는 2과목을 선택을 많이 했는데 저는 좀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 지구과학이랑 그나마 제가 조금 이제 다른 것들이랑 수업을 들었을 때 흥미를 가졌던 물리 과목을 가지고 2개만 팠어요. 그래서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암기가 거의 주다 보니까 그냥 무식하게 외웠고, 물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말하는 걸 좀 무식하게 따라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문제를 푸시면은 그걸 좀 최대한 기록을 했다가 똑같이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만의 방법이 생겨가지고
좀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 아 그럼 아까 네. 이제 뭐 대학교는 그렇게 가셨고 네. 이제 회사에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하셨는데 네. 그 현대자동차에서 어떤 일을 하시죠? 저는 현재 클라우드 기술팀에 속해 있는데요. 이게 좀 많이 두루뭉실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학생들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일단 클라우드라는 것 자체는 좀 유명하긴 한데, 이제 기술, 뭐 개발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개발하는 팀은 따로 있고, 이제 그리고 또 영업이나 아니면 어떤 기획에 대해서 말하는 팀이 따로 있는데, 이 사이에서 중재도 하면서 가격 측정도 하고, 그리고 어떤 클라우드 기술이 우리 거에 맞을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선행 검증도 하고, 뭐 이런 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네. 뭐 저희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뭐 이과생들은 뭐 전화기라고 해서 전자, 네. 뭐 화공, 기계 이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 학생들은 컴퓨터 쪽도 굉장히 선호하는 학과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뭐 컴퓨터공학이나 또는 뭐 소프트웨어 아니면 뭐 통계까지도. 그래서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공자 입장에서 네. 고등학생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적인 부분들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소프트웨어학과 관련해서 네. 일단은 소프트웨어학과가 개발이 기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컴퓨터 지식을 공부하는 건 너무 어렵고, 그리고 흥미도 붙이시기 힘드실 거예요. 가끔 붙이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저는 그러지 못했고요. 그러면 일단 만들 수 있는 거, 당장 뭐 간단한 게임도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런 거 유튜브 강의도 되게 많고, 그리고 동아리도 되게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내에서도. 네, 방과후 활동 같은 걸로. 그래서 그런 거를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전공자로서 그 학생들을 도와주신 적도 있었죠? 그런 프로그래밍적인 부분에서. 네, 제가 이제 파주에서 대학진로 평가단이라고 이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좀 듣고, 그리고 제가 평가도 해주고 추천도 해주는 거를 했었는데, 제가 과가 소프트웨어학과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지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럴 때 좀 도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은 게임 개발도 많았고, 그리고 요즘은 지금은 좀 지났지만 드론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아두이노 개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도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하는 입장이지만 생기부가 참 전공에 맞춰서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되게 좋은 아이템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현대자동차의 이제 좀 학벌이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저는 항공대학교를 나왔고요. 항공대학교가 뭐 서울에서 되게 입지가 큰 학교다라고까지는 얘기 못하지만 아웃풋이 되게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아웃풋이 좋다는 의미가 선배들이 좋은 회사를 가는 것도 있지만 그 회사에서 좀 뭔가 잘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항공대학교는 이제 중상이라고 평가를 할게요. 그럼 이 중상 레벨을 기점으로 학벌은 일단 공대 쪽은 상당히 다양한데 그래도 중상 이상이 좀 많았던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동기분들도 다 비슷한 학벌이셨나요? 일단 제가 수시 채용으로, 요즘은 이제 공채가 아니라 수시 채용으로 필요한 인원만큼 뽑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동기는 딱히 없습니다. 한 명 뽑히신 거예요? 예. 드디어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학생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 학생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라면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쭉 해보겠습니다. 편집을 믿고. 일단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희 때가 뭐 그런 사회적인 좀 인식 아니면 저희의 그런 교육 방식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공감하실 거예요. 맞죠. 찾아본 적도 없고 그냥 스카이, 그냥 막연하게 스카이, 뭐 과도 생각도 해본 적 없는데, 요즘 분들은 저도 몇 번 강의를 특강을 끼러 다니면은 생각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1차적으로 성공을 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소프트웨어학과라고 해서 무조건 개발, 뭐 게임 개발을 엄청 잘해가지고 뭐 게임을 잘 만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써먹겠다, 이것도 좋긴 한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내가 뭘 했는지, 뭐 기술 세미나 같은 거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그런 박람회를 찾아간다든지 그런 식의 관심을 계속 가지시는 것도 일종의 스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관심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제 뭐 수시가 됐든 내신이 됐든 정시가 됐든 공부는 계속 하시긴
해야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결정짓는 건 절대 아닌데 기회가 많은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소프트웨어 학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한 이제 사회초년생이시죠? 네, 그렇죠.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눌러주시고 저희 쌤은 앞으로 여러분들께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